아직까지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했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올해 6월에 개장한 삼척 추암의 출렁다리와 아름다운 길, 해파랑길, 비천의 시원한 계곡까지 동해에서 즐기는 여름 막바지 휴가지 코스를 소개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원주에서 우리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주제로 한 미술단체 산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전과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집안 후손들이 마련한 가족 역사 전시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전시회를 통해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5월 강원FC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K리그 강팀 전북현대. 얼마 전 또다시 맞붙은 경기에서 강원FC는 소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원FC와 전북현대의 불꽃 튀는 승부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용석 씨 혹시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하루 전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었는데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에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인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그러자 국가 차원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결실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도 제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분들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네. 가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근데 여름은 또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은 올여름 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여름이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여름이라고 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사실 네. 틈틈이 잘 쉬는 편이라서 뭐 이번 여름도 틈틈이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계시군요. 씨는요? 저는 여행 네. 계획도 안 세웠습니다. 요즘에 그냥 여자로 시작하는 좀 다 멀리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놀러 가고 싶으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쓸데없는 정보까지 얘기하고. 네, 하여간 뭐 바쁘게 일만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요. 네. 두 분하고. 용석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동해시 추암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계절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계절은 벌써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어느덧 여름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막바지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동해시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들을, 막바지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 네. 바다 좋지 않습니까? 여기 추암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생긴 이 추암의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게 되네요. 출렁출렁하니까. 네? 출렁출렁하다고요? 네, 다리가 출렁출렁, 출렁출렁. 동해바다 파도가 절썩절썩, 절썩절썩. 곤란하지 않습니까, 몸짓이? 촐랑촐랑 아닙니까? 좀 무서워하는데. 여기 보면은 용석 씨? 조용히 해라. 어지러워. 추암 앞바다 한눈에 보이고 저기 보이시죠? 촛대바위. 네. 그 애국가 첫 장면에 나오는 추암 촛대바위가 딱 저기 보이거든요. 동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정말 아름답네요. 기암 괴석들. 네?
제가 저런 거 좀 무서워하거든요. 출렁다리 밑에 바로 또 이렇게 조각공원도 있고 이 산책로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막바지 여름을 이렇게 산책로를 걸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내 오늘 앞날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왜 자꾸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근데 이런 산책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숲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아주 좋은 산책로도 있거든요. 네, 거기 또 한번 가보실까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해파랑길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고성까지 연결된 무려 770km의 산책로입니다. 이건 저도 알죠. 아, 그래요? 그러면 명수 씨 해파랑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혹시 아세요? 여기 소나무가 참 좋죠.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길이 예? 해파랑길. 잘 들으세요. 사실은 이 길이 부산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그런 산책로입니다. 네. 야, 해파랑. 태양이죠, 태양. 해. 해와. 동해에서 해가 딱 일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른 바다. 네, 파란 바다. 그래서 태양과 동해의 파란 바다와 함께 걷는다. 그래서 해파랑길입니다. 여기 그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손잡고 산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걷기에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힐링을 느낄 만한 곳이고요. 정말 다른 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은 잘하고 아주 좋은데 배가 좀 고팠어요. 배꼽 시계도 들리고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뭐 좀 배고픈데? 김PD? 저희 고기 먹으러 가시죠. 고기. 내 또 고기 좋아하지. 근데 이게 너무 더워갖고 오늘 고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불 피우고 막 그러면은 구워 먹는 고기가 아니라요. 시원한 고기가 있습니다. 시원한 고기. 네, 시원한 고기. 쿨 미트. 영어 잘하지 그런 않습니까? 고기가 있나? 또 귀한 씨가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 빨리 가야지.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가시죠. 빨리. 못 말려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 시원한 고기의 정체를 찾아 도착한 곳입니다. 여기 시원한 고기가 있다 그래서 한여름에 먹어도 부담 없는 시원한 고기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고기가 뭘까요, 근데? 우레육회라고 공도체 고기를 사용해서 먹는 건데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살얼음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최고입니다. 소고기 육회를 물회로 먹는다. 예, 맞습니다. 굿. 와, 이거 비주얼이 정말 대단한데요? 아름답죠? 예. 동해잖아요, 저기도.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육회 물회니까 육회 맛을 먼저 좀 볼게요.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어떡해요. 와. 내가 먹어본 육회 중에서 정말 맛있어요. 눈이 커지는 맛이에요. 일단 입에 넣는 순간 와. 눈이 커지는 맛.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있네요. 눈빛은 진짜네요. 네.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웃음을 부르는 맛이죠. 이야, 저기 다 들어가네요. 어머. 또 먹고 싶네요. 또 먹고 싶어. 자, 잘 먹고요. 여름 여행에 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역시 우리 동네표 계곡입니다. 시원하다. 이야, 이거 좋네. 한적하고. 동네마다 다 이런 남들이 잘 모르는, 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만 아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시원한 명소들이 있거든요. 동해는 여기입니다. 여기 동해시 비천동에 있는 계곡인데, 야, 이거 한적하고, 딱 좋네요. 산그늘도 좋고, 그래서 좀 밥도 먹었는데, 낮잠 한숨 자고 가야겠네요. 아이고, 주무시려고 그 선글라스 끼신 거 아니죠? 저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하면 실행을 합니다. 진짜로 잤습니다. 어머, 기현 씨 집으로 가세요. 배부르고 경치 좋고 시원하고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 순간만큼은 신선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부럽네요. 기한 씨가 처음으로 부러웠어요. 제가요? 네. 힐링 됐어요, 진짜. 선배님, 왜요? 이렇게 좋은 데 왔는데 오랜만에 삼행시 한번 하시죠. 삼행시는 무슨 삼행시 유치하게. 지금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팥빙수.
팥빙수. 시원하게. 팥빙수로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팥빙수 삼행시, 팥빙수 삼행시 어려운데. 저 즉흥으로 했습니다, 진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저는 시청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예. 빙초산으로 팥빙수를 만든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누구 다치게 할 생각인가요? 수박에 줄 지우면 호박이 된다 그래도 여러분을 무슨 말씀이시죠? 부끄럽네요. 줄을 지옥하네요. 자, 부끄러운 삼행시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역시 동네 카페입니다. 비록 삼행시는 망했지만 팥빙수는 이렇게 제 곁에 있습니다. 팥빙수 삼행시 시키더니 뭐 이게 진짜 팥빙수. PD가 사줬어요, 진짜. 사비로. 네, 그렇군요.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죠. 아우 시원해. 역시 막바지 여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카페에 있는 분들이 팥빙수 또 이 막바지 여름 휴가를 즐기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맛있네. 혼자 다 드실 거예요? 한 개. 1인 한 개씩. 한 사람 앞에. 알겠어. 왜 이래 촌스럽게. 아, 진짜 숟가락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도 뭐 1인 1팥빙수 네. 질리긴 하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 용석 씨가 역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잘 통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팥빙수로 막바지 여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소확행을 즐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이 가까이에 많이 있으니까요. 아직 남아있는 여름의 끝자락을 신나게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여름 다 잘 보내시고 조만간 다가올 가을도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꼭 멀리 가야 한다거나 뭔가를 해야만 그런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팥빙수 한 그릇에 아주 행복해하는 제 모습 보셨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행복해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 저도 그래서 기한 씨한테 좀 감사한 게 저렇게 네. 소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낮잠 푹 주무시거나 뭐 팥빙수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저도 오늘 제대로 깨닫네요. 지금 얘기한 거는 약간 저 사람은 상당히 단순하고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입을 들리는데요. 벌리고 주무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안에 꽉 차 있어서 좀 그렇게 발산된 어찌됐건 거겠죠. 네. 자,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도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막바지 여름을 뭐 근처에서 작고 소소하지만 또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 여름의 막바지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요, 정말 뜻깊은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자 그렇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해 74주년 광복절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일본의 그 경제 도발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이 큰 상황이잖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보이콧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문화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강원도를 대표하는 미술인들한테 그 움직임이 비롯되고 있는데 일본의 행동을 규탄하는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소식과 함께 다양한 원주의 광복절 소식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올해로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원주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좀 약간 갈등의 관계에 있는데 이 시기에 작가들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응집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문화운동으로 기획된 대한민국 만세전.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10여 명의 작가들이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 등을 그린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입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아주 첨예한 문제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인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권용택 작가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팠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녀의 모습과 반백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도 끊임없는 증언과 눈물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의의 함성이 담긴 1919년 3월 29일은 독립열사와 의사들의 격렬했던 만세운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그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독립운동, 대한 독립운동의 이제 만세운동의 기수가 되어서 이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100여 년 전 일제의 만행과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을 함께 구성한 나안의 미소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대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문명화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그야말로 이제 수탈과 착취를 하는 거고 약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이제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해서 일말의 사죄나 이제 그 반성이 없는 채로 다시 한번 뭐 그런 시대에 그런 정치 세력으로 이제 부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금치 못하겠고 그에 대한 의기가 이렇게 작품으로 표출되고 있는 작품. 그럼 몇 분의 작가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주 강원도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10분의 작가들, 아주 정리화된 10분의 작가들이 아주 대작들을 들고 나온 작품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길종갑 작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작품 중에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 싶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네, 그렇다. 한번 만나볼게요. 작가님 어디 계세요? 대한민국 만세전의 대표 작가 길종갑 화가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작품은 이 어떤 한 컷의 어떤 느낌보다는 이게 좀 전체적인 설명 형식으로 그림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아래 풍경에는 배 모양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임진왜란 아주 초기의 침략기 네. 예, 그런 모습부터 지금 근래 지금 일본에서 우리한테 계속 어떤 행해지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악몽이라는 이제 꿈을 그 제목 하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캔버스 3개를 이어 거대한 화면에 가득 담아낸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지금도 끝없이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욕망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고 있네요. 국민들이 먹는 식량 문제 이런 거에서도 우리 얼마 전에 방사능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본의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예, 그런 행포도 이번 그림 안에 제가 이렇게 풍자로 해서. 길종갑 작가는 과거에 대한 사죄 없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끊임없는 침략을 서슴지 않는 일본의 행위를 작품을 통해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예, 우리의 역사라든가 아픈 역사를 뭐 임진왜란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하늘의 이런 갈등의 역사 모든 것들을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그 공간에 풀어낸 작가의 모든 생각이 이제 이 넓은 화면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기생의 신분으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안성 기생 변매화를 그린 작품도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도
일반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그림 기법. 머리카락을 이용한 그림이라는데요. 머리카락 가지고 작업하는 게 물감 찍어서 작업하는 게 한 3배 정도는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힘든 작업이고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접착제 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현장이나 인물들은 작가의 감성과 만나 다양한 기법의 작품으로 완성되었는데요. 정말 문화예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김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진정한 독립을 원하셨고 그게 이제 문화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광복절의 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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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원주 흥엄면의 한 가족 역사 전시관. 여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떤 전시예요? 네, 저희 외할머니가 애국지사 노순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순경 분의 그 일생과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이 함께 독립운동했던 가족사 이런 것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옥고를 치른 노순경 여사.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그녀의 부친 노백린 장군. 일제의 군대 해산의 항거에 자결한 시아버지 박승환 한말 육군 참령 등 애국지사 9명의 업적을 기린 가족의 상설 전시회인데요. 노순경 독립운동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니 장모님을 궁금해서 제가 여쭈러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말을 안 하세요. 말 아주 딸한테도 자기가 고문당하고 이런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지냈는데 지내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참 아주 의지가 퍽 굳은 분이고 그때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려웠답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노순경 여사는 1919년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합니다. 이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는데요. 독립운동가로 평생을 바친 외할머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외손자가 이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국 74주년 광복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광복절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곳을 제가 가족 생태문화공원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이 나라사랑 교육이나 가족 힐링 교육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의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이 큰 지금 오늘의 평화를 있게 해준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며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겠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아픈 역사지만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에서 열린 두 곳의 전시를 통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말이기는 한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좀 몰랐던 숨은 열사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기환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었죠. 네. 그 변매화 열사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노순경 열사를 비롯한 가족 순국 선열들도 알게 돼서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환
씨의 눈시울이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울지 마세요. 가슴이 뜨거우신가 봐요. 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영웅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의 그 뜻과 그 감사함을 꼭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 건데 혹시 강황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강황이요? 네. 강황? 카레에 넣는 거. 카레 만드는 거. 강황. 아니,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 말고요. 강항이요. 강황. 강황. 저는 지금 강황밖에 떠올리지 않는데. 네. 용석 씨는 시간에 뭐 카레 드셨나 봐요? 아니, 지금 먹고 싶네요. 배고파서. 드시고 싶은 게 카레. 예. 자, 강황이 아니고 강항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조선시대 중기 학자고요. 그 일본 왜군에 맞서서 의병장 활동까지 하셨습니다. 정유재란 때. 그러다가 포로가 돼서 일본에 끌려간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신지. 역사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강황 선생은 오늘 좀 처음 들었고. 그랬군요. 용석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다시 봐야겠네요. 설민석 같았나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설민석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작가님 다 드러났네요. 작가님이 바쁘셨나 봐요. 여기까지만 써있네요. 여기까지였나요? 그럼 제가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억류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상황을 고국으로 밀송하기도 했고요. 조선의 성리학을 일본에 전파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호, 더 알고 싶으시다면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전남 영광에 자리한 내산서원. 이곳은 조선 중기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강항 선생을 배향한 서원입니다. 자, 차렷 경배. 강항 선생을 기리는 후손과 학자들이 오늘 특별한 여정을 앞두고 강항 선생께 출발을 고합니다. TV 드라마로 소개된 간양록을 기억하시나요?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 직접 보고 들은 일본의 정보를 기록하고 전란에 대비해야 함을 언급한 충절의 기록서. 간양록의 저자가 바로 순강항. 특히 일본의 성리학을 전파한 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그가 일본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일본의 2대 도시 오사카. 오사카는 항만을 통해 교역과 문호를 개방하며 근대화를 이루고 상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보니 400여 년 전의 역사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항로드 탐험대에겐 평범한 관광지가 될 수 없는 오사카성. 조선시대 우리를 2번씩이나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위세를 부리며 지은 성입니다. 일본이 이 정도의 성을 쌓을 국력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졌다고도 생각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왔던 그 허성이라든가 김성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선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수훈 선생님은 이걸 보시고 후에 간양록에 나오지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다시 겪잖아요. 우리에겐 침략의 원흉이지만 일본인들은 신사를 만들고 동상을 세워 도요토미를 영웅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오사카 성 안에 도요토미의 무기와 갑옷 등을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도요토미가 통치하던 시기 조선 침략에 대한 표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도요토미가 일으킨 2번째 전쟁, 정유재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왔고 의병장이었던 강항도 포로로 적국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아마 강항의 그 마음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저기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인치를 못해서 백성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정말 어떤 10만 양병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내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포로라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오사카 성을 위시한 적국의 정보를 수집해 조선 조정에 보내기까지 했던 강항의 애국 충정.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강항 선생의 그 어떤 포로로 끌려온 그 어떤 생생한 길을 걷는 것 같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제2의 강항이 나오고, 또 어떤 민간 교류 차원의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카성을 내려와 일본의 옛 수도 교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교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요토미의 신사. 그 신사 앞에 참으로 잔인한 역사의 현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 사람을 죽여 코를 베어 보내면 감사장을 주고 그 코를 묻은 이른바 코무덤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요, 역사적으로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훈 강항 선생이 여기에 와서 죄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축을 수훈 선생께서 여기서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간양록에는 그 코의 숫자가 뭐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일본은 그 스스로도 야만스러움에 부끄러워 차마 코무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귀무덤이라 불렀다는 역사의 현장. 당시 강항도 이 무덤에 와서 제를 올리며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까요? 이 무덤이 마음속에 한이 늘 미치지 못했다. 강항은 울분을 삼키며 코무덤을 기록했을 것이고, 간양록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이 수치스러워서 영원히 감추려다가 강항 선생님의 간양록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훈 선생님의 참 공로가 더욱 크고, 일본이 참 아무리 이 진실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정유재란 때 강항이 포로로 끌려온 오즈시. 이 도시엔 그를 기리는 현창비가 있습니다. 그의 학식을 알아본 일본인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성리학을 배웠으니 일본에 유교를 전한 강항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이겠죠. 강항先生はですね、日本に対する恨み憎しみがあったはずですね。それででも藤原製菓が教えてくださいと言ったら、その姿に心が動くんですね。その心理というものをね、どんなもんだったか、現在の日本と韓国の状態と合わせてね、韓藩先生がその模範を示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んな感じをします。 강항 선생이 전한 유교는 당시 무사사회였던 일본을 문민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남긴 그의 필체를 오즈시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칠종 나오 하소 조호자입니다. 나는 조한 바를 쫓친다 그런 뜻이고 변제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학자의 기계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항 선생이 암기해 필사한 주자학 관련 서적은 일본 내각문고에 보관돼 있고 글씨를 팔아 귀국 비용을 벌었을 만큼 필체가 유려합니다. 저도 서예를 조금 하는데 이런 글자는 보들 못 온 것 같아요. 참 훌륭한 글씨인 것 같아요. 오주시에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금산 출석사, 선생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강항은 이 절의 승려 카이케이와 필담으로 한시를 나누고 학문을 논하였습니다. 깊은 학식의 예우를 받던 강항은 출석사의 승려들을 통해 얻은 지리며 관제가 기록된 문헌들을 필사해 조선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카이케이 호닝이라고 하는 그 승려 때문에 오늘날의 수훈 선생이 계셨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 조국을 향한 충정을 불사르던 강항 선생. 당시 승려들의 뒤를 이어 출석사의 승려들을 통해 강항 선생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데, 오늘은 강항의 고향에서 온 탐방객들을 위해 출석사가 강항 선생의 제를 올리며 오랜 인연에 대한 성의도 보여줬습니다. 서슬퍼런 적국의 칼 앞에서도
애국 충정의 대의를 꺾지 않고 선비 정신을 실천한 유학자 강항. 선생의 기계에 감복한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는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한 간양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강항 선생은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유교를 전파한 것 이외에도 이 조선에 대해서 크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일본에 와서 조선 선비의 기계를 꺾지 않고 2년 8개월 동안 그야말로 꿋꿋하게 사대부 정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간양록을 이 공직자라면은 꼭 한 번은 필독서로서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성리학을 전수하며 일본의 근대화의 뿌리를 만들어줬지만 침략이 반복되지를 않길 가슴절절히 바라며 간양록을 써내려갔을 강항.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간양록은 오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묻습니다. 학자로서 애국자로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400여 년 전 역사를 확인하고 돌아온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요즘 춘천은 축구 열풍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 K리그의 명물이었죠. 공룡자와 이 춘천의 뽐내TV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경기를 보러 가는 모습까지 만나봤었는데요. 맞아. 오늘 그 뒷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FC하고 전북 현대 네. 그 경기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딱 잘랐어요. 딱 끊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하시다고. 네. 항의 전화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궁금하더라고. 하루를 참았어요. 그렇게 궁금하면 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되죠. 기사가 스마트폰이요? 많이 떴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네.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검색을 해보셨다고요? 그럼요. 얘기해 드려요? 아니요. 아니, 궁금하시면. 그 입 다물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농담이고요. 자, 실감나게 네. 저희는 방송으로 함께 하시죠. 네. 긴장과 안도, 환호와 실망이 교차하는 현장. 춘천의 뽐내TV와 공룡자 포테이토사우루스 그리고 나르샤 서포터즈까지 모두가 하나 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고요? 강원FC와 전북 현대모터스의 K리그 24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날 시작 전부터 관중석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포테이토사우루스야, 안 덥니? 열대야보다 더 뜨거운 열정입니다. 네, 많은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북 팬들 오늘 춘천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하지만 오늘 경기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강원FC의 순위 상승과 함께 시즌 유니폼도 매진, 가변석도 매진. 그런데 시작부터 찾아온 강원의 위기. 첫 실점에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팬들. 두 번 방심은 없다. 그래도 전북의 창은 날카롭습니다. 김호준! 이걸 슈퍼 세이브라고 하는 거야. 와, 이걸 지금 우리 나르샤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원 소리가. 불꽃 튀는 그라운드만큼 관중석에서도 팽팽한 양팀의 응원 공방전.
궁합이 잘 맞아. 저번 경기에서 저 어떻게 보면 이영기 춘천의 밤하늘을 수놓는 강원의 축포. 경기 초반의 실점을 만회하는 정조국 선수의 골에 순식간에 오렌지 물결이 일어납니다. 골 취소라는 악재에도 다시 한번 찬스를 잡는 강원FC. 어쨌든 받고 그게 파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VAR 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무조건 어떻게 보면 심판들은 지금 VAR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진짜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자, 전반전 몇 대 몇이에요? 1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뭐 이영재, 유재환, 이현식, 나가도 그리고 정종욱까지 공격력이 좋아. 그래서 후반 중반 다득점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테이토 사우루스, 구름과자 일발 장전하시지 말입니다.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강적, 전북 현대. 하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강원FC에겐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뽐내TV에겐 더 무서운 적이 있었죠. 오, 벌레를 잡았어요. 벌레 잡았어요. 여기 목에 뭐가 있어서. 깜짝 놀랐. 원래 여기가 벌레 같은 오늘 많네요, 오늘. 슛해도 돼요. 자, 옵사이드는 안 불었는데 정말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아니면 오늘 위험해. 경기장 아직 미끄럽나요? 아니면 오늘 위험해. 때문에 땀이 잔디에 땀이 엄청 맺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뭐야? 뭔가요? VAR을 해? 지금 PK VAR하는 건가요? 심판 돌아옵니다. 자, 과연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가? PK라니까 왜? 뭐가 파울인 거야 대체? 이게 도대체 왜 PK인지 모르겠는데 따로 나온다. 좀 볼게요. 강원에게 불리하게 느껴졌던 비디오 판독. 강원 팬분들 많이 화났어요. 좋댄다. 벌레도 공룡도 열불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대로 질 경기가 아닙니다, 오늘 진짜. 자, 오늘 공식 관중수 몇 명인가요? 4,471명 많이 왔어. 원래 저희가 가끔 올 때마다 2,000명. 그러니까 저번 포항전 때 2,012명이었는데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자, 브라질 선수. 브라질 슛! 못할 거 있냐 4대0에서도 한번 했으니까. 그럼요. 아직 추가 시간 지금 VAR까지 하면은 한 10분 넘게 남았습니다. 가운데 이영재 선수. 조지환 가운데 이영재 선수. 조지환 역시 막판 뒤집기에 강한
강원FC. 오늘도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조재환이다. 이거 지금 이제 90분이거든요. 야, 모릅니다. 아, 진짜 조재환 물건이에요. 동점이 안 돼도 좋을 것 같아. 그냥 강원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 보고 우리가 갈 수만 있어도 난 너무 완벽한 경기다. 오늘 솔직히 강원이 더 잘했어. 여기서 이제 포항전 가면 되는 거 아니고? 자, 나르샤가 마지막까지 좀 힘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어. 마지막. 자, 지금 강원도 너무 아쉽기 때문에 또 마지막 올라가거든요. 마지막. 자, 오늘 이영준 선수의 왼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호준 빨리 가야죠. 나왔거든요. 빨리 들어가면 됩니다. 됐어요. 자, 신광훈 선수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뭐야? 주목 받고 싶어? 뭐야? 좋아! 네, 이깁니다 이게. 팬들이 열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래요. 자, 마음 편하게 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숨죽이는 자, 숨죽이는 숨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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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같은 3대3 동점골. 강원FC는 기적이 일상이 됐습니다. 뽕네임입니다, 뽕네임. 이게 어떻게 진짜 이렇게 짝기가 또 나올 수가 있나요? 좋습니다, 진짜. 극적으로 이거를 강원 선수들이 3대3을 만들어줍니다. 뽕네임입니다. 오늘 스코어 몇 대면? 3대3. 과연 역전FC, 마약 촉구라 불리는 2019년 화제의 중심 강원FC. 승승장구하는 짜릿함에 강원 도민들의 응원 열기도 나날이 뜨거워집니다. 우승 후보를 상대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강원FC는 이제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입니다.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공룡장 부패인데 혹시나 이거 공룡장에 오셨는데 오늘 지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핑계를 달라 했죠. 혹시라도 지면은 공룡장 부패 깨졌으니까 그 핑계를 달라고 했는데 이영재 선수가 눈치 없게 동점을 만들어 버리네. 이거 어떡합니까? 더 이상 또 부패를 어쩔 수 없이 이어가게 되는데. 끝나고 태백 내려가면은 밤 12시가 넘을 텐데. 넘죠. 예. 오늘 같은 날은 가면서 졸립지는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 빨리 가서 빨리 다시 보기 리플레이. 저 솔직히 아까 꼴찌도 되고 페널티킥 그거 왜 그런지 아예 몰라요. 그냥 전간판에 VAR 취소 뭐 그런 것만 봐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안개도 모르는데 일단 빨리 가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이걸 입으면 목이 안 쉬는데 오늘은 이거를 쓰고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좀 쉬었네요. 예. 강원FC 화이팅! 아까 그 기환 씨가 스포일러 하려고 그랬잖아요. 경기 결과. 궁금하다 그래서. 무승부라는 거 들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긴장이 팍팍 되는데 미리 들었으면 좀 김 빠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 FC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자, 직관도 못 하셨고 오늘 강원 365도 놓치셨다 그러면은 뽐내 TV를 검색해서 경기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원 FC 팬들을 위해 그 편의 방송, 편파 중계를 하니까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재밌어 보였고 분명히 또 저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원FC가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새 리그 4위까지 뛰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정말 응원한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가오는 주말에도 역시 펼쳐진 이 홈경기에 저희 강원 369가 함께 할 거거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거든요. 네. 노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뭐 오늘 재밌는 소식도 많았지만 또 광복절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도 많았는데 보게 되면서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또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주말 그리고 휴일 행사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강원도 홍천으로 갑니다. 홍천 레포츠 여름축제가 홍천 가리산 레포츠파크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전국 최대 해바라기 꽃밭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태백 해바라기 축제 역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구아우 마을에서 열립니다. 춘천에서는 지구촌 비어로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내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춘천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리고요. 강릉에서는 강릉 빙상 스포츠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개최됩니다.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가 광복절인 내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평창군 박림면 개촌 클래식 마을에서 열리고요. 정선에선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이 8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휴일과 주말 나들이 계획에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 네. 휴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내일 하루만큼은 진정한 의미의 그 광복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가정에서는 또 태극기 개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뽕과 김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요. 달아야 하고요. 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양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요. 네. 비가 와도 개양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삶을 바친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올바른 역사를 전해주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